자, 이제 제 4장 하겠습니다. 4장 대지 도로 관계부터 해서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이것도 한 문제, 두 문제 꼭 시험에 나오는 상이거든요. 기출되었던 요 장점들을 다 봐가시면 충분하게 한 문제 맞춰내십니다. 자, 114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건축법상의 대지 도로 관계 설명에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설명하겠습니다. 7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각종 어떤 조건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지입니다. 대지 다른 조건을 갖춰도 대지 땅이죠. 이 땅이 물르면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대지도 일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가 조건을 갖출 것이고 또 동시에 도로입니다. 도로에 접도한다. 붙어 있을 때 건축 가능하게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접도의 업무 상당히 중요한 실무상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접도한 이 대지에서 짓는 건물 상태가 구조가 튼튼해야 돼요. 구조의 어떤 안전도 본다. 그 다음에 있을 거 다 갖춘다 해가지고 필요한 설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 건축하기 허가 내어줍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 구조 설비가 건축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지라는 것은요, 참 많이 나옵니다. 대지의 범위 해가지고 1필지, 1대지, 또 대지의 면적에서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다 이미 배웠습니다. 지금은 대지의 조건,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도 안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보시면 건축도 안전해진다 해서 안전 조건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 도로 밑에 저대지 도로 밑에 있는 땅에서는 건축이 안 된다. 그것이 원칙인데 건축하려면 이 빗물을 빼는 배수시설 이것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요 방섭이 필요 없는 상태의 건축물들 이것들 지을 때 이제 건축 대지 허용해 준다 합니다. 도로 밑에 있으면 배수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섭지나 매립지인 상태로 건축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흙을 부어서 다진다, 성토를 하고 지방 개량되어서 안전성 확인되어야 건축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대지는 항상 배수관 시설과 우수관 시설, 빗물을 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어떤 손괴 우려 있는 토지, 붕괴 우려 있는 토지, 요 옆에서는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 조치에서 옹벽입니다. 이 옹벽을 갖추고 있어야 토사 유입을 막는다 해서 이것이 있을 때 건축하게 허가해준다. 그런데 항상이 아니고요. 이 옹벽 설치 조건은 보시면 요 붕괴지 손괴 우려 있는 요 각도입니다. 경사지의 각도가 1대 1.5도 이상의 각도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 경사지 자체의 높이입니다. 높이가 1m 이상 높이를 갖출 때 옹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옹벽 자체 이 높이가 2m 이상 높이가 나올 때는 튼튼하게 콘크리트로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2m를 넘는 옹벽 설치할 때는 사전에 신고한다. 이렇게 배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에는요 지지하는 지지대 또 배수구 이것은 돌출될 수 있다. 이것들 외에는 튀어나온 돌출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제한을 붙입니다. 이 조건을 갖춰야 옹벽 설치가 가능하다 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대지입니다. 이 대지 자체가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넓이가 나오면 조경 설치가 필요하다. 조경에 설치 업무를 부여합니다. 보통 땅 넓이의 10% 내외입니다. 근데 5%, 또 20%, 30% 다 차이 납니다. 그건 뭐 다음에 보시고 재미 안 나옵니다. 그런데 조경 설치물과 면제받는 어떤 건물과 위치가 있고 또 다른 곳에 설치해서 조경했다라고 인정해주는 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면제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시골 농촌 마을들, 녹지라든지 도시외, 비도시, 관농자 지역들은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건물인데 가설 건물은요 신고 대상 가설이죠. 그거 말고요 허가 대상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염분 토지 염전과도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심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는 축사 건물들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란 말이죠. 골프장 등을 지을 때 나무 필요 없고요. 관광 휴양시설, 관광은요 나무 좋은 곳에 이것도 설치하니까 따로 조경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온 것은요 이겁니다. 공장입니다. 공장은 셋 중에 하나 갖추면 됩니다. 공장의 이 대지 넓이가 이제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또 공장 자체 건물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이 공장이 산업단지,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랍니다. 그리고 물류시설, 창고 등이겠죠. 이 물류시설 같은 경우는요, 이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이것만 딱 줍니다. 그런데 이 물류시설 창고가 보시면 이것이 주거지역 안에 있거나 또는요, 상업지역 안에 가셔도 택배 화물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등 안에서는요, 그 대지가 200 이상이면 나무 심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필요수가 또 부여한다랍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조경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 밖에 땅에 심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물 옥상에다가 옥상에다가요 조경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옥상에 설치한 조경 설치한 면적은 전부 다가 아니고요, 옥상 조경 면적 가운데에서는 3분의 2까지만 조경으로 인정을 해준다랍니다. 인정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주 넓다 해도 실제 땅에 설치할 어무 설치할 면적을 대체할 때는요, 100분의 50까지만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또 공개 공지 나옵니다. 공개 공지를 설치해서 어떤 일반 다수인들의 출입 등을 위해서 건물 밖에 쉼터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다수가 많이 출입한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그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장소가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또 중공업지역에서만 조경을 설치한다. 그다음에 공용지 설치합니다.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조례 나오면 다 맞다 보면 됩니다. 크게 재야 돼. 크게 해서 이것들을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는 어떤 크기로 이용합니다. 건물 이용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극장 등이겠죠. 여기서 동물원, 식물원은 또 제외합니다. 종교시설, 또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운수시설, 여객용시설, 여객터미널 말합니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시설 빌딩을 지을 때 그것이 5천 이상이고 요 장소에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종판 운수하면서 업무가 아니고요, 종합병원 이렇게 빠지면 바다가 5천 이상이면 저기 다중이용 건물 이렇게 해서 요 끝에 업무하고 종합병원 그 차이점 때문에 공용기와 다중이 또 갈라집니다. 자, 보시고요. 조경 설치할 때는 말입니다. 이 대지 넓이의 10%입니다. 10% 이내입니다. 10% 요 이하, 요 이내 범위 안에서 지방조례 정하는 면적으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공지가 아깝다 해도요, 어차피 조경 설치하는 건물들입니다. 그 조경 설치한 면적이 공지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다 보니까 이제 매장문화재 나온다.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한 면적도 조경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지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문화재 나오면 문화재 발굴 부분들을 딱 보존하면 그 공지다 이렇게 같이 인정을 해줍니다. 해서 공지 설치면 혜택을 줍니다. 뭐냐 하니까요. 또 연간 60일까지 범위 안에서 이 공지를 해당 건물의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요. 무슨 문화활동, 또 종교활동 등 판매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치하면 혜택을 준다 해가지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각기 1.2배까지 범위 안에서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은요, 또 하나 보시면 이 건축선에 접도를 딱 했습니다. 접도를 딱 했다 할 때 넘지 못합니다. 넘지 않으면 딱 붙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건축선에서도 또 옆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도 최대 건물을요, 각기 띄워서 내부에 배치하게 합니다. 이 띄우는 간격이 뭐냐? 최대 6m까지 범위 안에서 지방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대지 내 공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보시면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있다. 합니다. 땅이 좀 넓대 가지고 이 건물 땅 주인이 이 분필에서 달리 술고합니다. 이때 건축물이 있는 요쪽 면적의 최소한 일정 면적 이상이 나와야 된다 해서 해당 그 면적 분할 제한 면적이다 해가지고요, 요 면적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분할 제한 면적,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서 이거 참 중요한 상이죠. 그래서 주택 중심의 주거 지역에서는요, 최소한 60이 필요하다. 상가 짓는 상업지역은 최소한 150 필요하다. 공장 짓는 공업지역 최소한 150 필요하다.
자, 녹지 보면 200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요 면적 이상 나야 되는 요 규모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 요 규모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됩니다. 그 외에 도시 외 장소일 때는요, 60이 필요하다. 그래서 60, 150, 150, 260제곱미터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옳은 것은 무엇이냐고 되어 있죠. 자, 송겨 우려 있는 토지에서 옹벽을 설치할 때 옹벽의 지지대 배수구는 튀어나와도 된다. 그것들 외에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X죠. 자, 또 건축물 대지는요, 적어도 차 통행이 가능한 요 부분, 붙는 부분이 최소한 2m 이상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큰 건물 그 뒤에 나오겠죠. 연면적 2,000 이상 제곱미터, 공장은 3,000 제곱미터 이상 건물 지을 때는 4m 이상 붙어야 된다. 그것도 폭이 6m 이상 폭가진 둘에 그리 붙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원칙은 2m 이상만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X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즉 어디입니까? 이 허가대상 가설 건물은 조경 설치 의무가 없다. 면제됩니다. 그래서 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인 판매시설을 설치할 때 보시면 공지 설치합니다. 해요. 판매시설. 그런데 판매시설 가운데에서 보시면 농수산물 시설 있죠. 새벽시장, 그거는 필요 없다랍니다. 그래서 또 4번도 X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맞죠? 그 뒤에 나올 겁니다.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건물 지을 때 담장과 건물의 외벽은 돌출, 수직선 넘을 수 없다. 근데 GPR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때 이거 말합니다. 맞는 표현 되겠죠? 2번 보십니다. 그 접도 업무가 원래 원칙은요, 이렇게 조건을 갖춘 대지가 도로에 딱 붙을 때, 최소한 요 사이가 2m만 딱 붙으면 된다랍니다. 2m 이상 붙으면 돼요. 그런데 큰 건물 지을 때는 요 붙는 부분이 4m 이상 붙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붙는 도로의 폭도 6m 이상 폭가진 도로에 4m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크다니까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을 말한다. 그런데 요 창고 등의 공장이죠. 공장 건물 지을 때는 3,000 이상부터 이렇게 강화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화된다. 요거 묻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1번 지문, 이게 연면적 합계 공장은 3,000 이상부터죠. 그래서 1번 X가 되겠습니다. 딴 건 다 설명이 되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할 때 조경 필요하겠죠. 그래서 200 이상 때부터 조경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설명이다. 면제되는 건축물 묻고 있습니다. 면제되는 건축물, 자연 녹지가 딱 걸렸죠. 면제됩니다. 보시고요. 물류시설인데 상업지역 안에 있다. 연면적 1,500 안 되면 면제에 받는데 추구나 상업지역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2번은 필요하네요. 예. 나머지 3번 공장건물 연면적 1,500 미만 1,000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축사다 면제됩니다. 면제.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위치가 비도시죠. 그래서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4번 문제입니다. 공개공지와 조경 설명했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설치하는 가설 건물은 조경 필요 업무가 면제받죠. 가설 건물 허가 대상 도시군 시설 면제입니다. 규모 불문하고. 그 다음에 X, 공장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일 때 면제된다. 그 맞는 말이네. 2번은 맞습니다. 보시고요. 3번 보시면 녹지에 건축하는 창고, 녹지에는 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보시고요. 또 상업지역에서 공용지 설치할 때에는 공용지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를 넘는 것이 아니고 10% 이내에서 조례에 정하는 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X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뿐 아니고 이제 용적률과 특히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요, 완화 적용이 명문화 조항 1.2까지 있습니다. 높이 제한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 X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조경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 모두 다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공장, 대지 1,500제곱미터 5천 미만, 공장 연면적 1,500 미만, 공장 산업단지 다 면제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 면제 보시고. 자, 오른편에 6번 문제가 종합적인 문제네요. 보시면 이것은 건물이 보니까 높이가 4m짜리 건축물이다. 4m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건물 단층이죠. 연면적이 90이다. 90짜리 건축물의 규제 사항을 봅니다. 90짜리. 이 건축 신고했다. 맞죠?
연면적 100 이하의 건물의 건축 다 신고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 밑에 있으면 방습이 필요 없거나 배수가 잘 되면 된다 했었죠. 예, 건축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 3m가 붙었다. 요 사이가 3m가 붙었다. 그러면 충분히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근데 5번 X죠. 이 건축선 같은 경우에 이 넘지 못하지만 창문을 열 때 넘는 구조일 때도 이 도로면에서 높이가 4.5m까지 높이 아래이면 창문 또 열 때 넘어서는 안 된다. 최대가 4m니까 모든 부분에서 창문 열 때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넘는다. X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다. 이렇게 보시는 종합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7번 보시면 공개공지 설명해줘. 역시 쉬운 문제입니다. 대지 면적의 10% 이하죠. 100분의 10. 그 다음에 용적률 1.2까지죠. 답은 간단하게 2번 딱 보입니다. 8번 보시면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물과 지역을 묻고 있죠.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은요, 1준의 상준이에요. 이건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니까 일반 공업지역은 여기 대상 지역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X 건물도 아니고요.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교회 맞네요. 일반 주거에서의 교회, 종교시설 좀 걸렸습니다. 이번은 설치하네요. 그래서 아닌 것은 이제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딴 건 다 해당이 다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9번 갑니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 1준이 상준이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답은 이제 일반 주거만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쉽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이제 제5장 가십니다. 건물의 구조와 설비. 이것이 또 무슨 문제? 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이 문제를 풀면서 해당 파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또 채워라 되어 있죠.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 할 때 보시면 지상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그 높이가 200m 이상일 때 초고층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200이 안 되어도 층수가 63빌딩은요 초고층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초고층 등일 때 보시면 내부에 바로 피난 안전구역 설치하죠. 그래서 이 초고층 건물은요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한다. 준초고층은요 2분의 1층 상하 5층 사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출 문제인데요. 일단 초고층 건물일 것이고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겠습니다. 답은 보시면 4번이네요. 그래서 보시고 2번 문제는요, 이것은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 세대 간의 경계벽인데요.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는요, 옆방에서 소음이 안 들려야 됩니다. 사생활 보호 필요한 장소. 해서 숙박시설, 객실간, 옆방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겠죠? 침실간,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판매실 간의, 상점 간의 옆방의 어떤 그 소음은요, 사생활 보호가 안 되는 곳입니다. 상업적은 일단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상가 건물들 해서 3번은 아니고요. 학교, 교실도 이 수업하는데 옆방에서 막 큰 소리 진다. 다 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되고요. 병실 간에 옆에서 막 죽어가는 소리도 나옵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상점편은 다 사생활 보호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오른편입니다. 건축물 3층 이상,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디에 1.2m 난간을 설치한다. 이 맞는 말이죠. 우리 건축물 지을 때 보시면 건물 2층입니다. 2층부터 출입할 수 있는 노대, 난간 등이 있다랍니다. 그리고요, 옥상 광장이 있겠죠. 요것들은요, 추락 방지를 위해서 난간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높이가 1.2m 이상이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옥상 광장 나왔네요. 옥상 광장은요, 건물 5층 이상,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5층입니다. 6층, 7층, 5층 위에 이 부분이 뭐냐 하니까 문종판 주장, 문화집회, 종교, 문종판,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주점, 무름살롱, 장례시설이 위에 있으면 옥상 광장, 개방된 광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집회 가운데서 전시장은 또 제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3번 보시면 이제 층수가 12층인 건물인데 10층 이상의 층에서 바닥이 9층이다 할 때 헬리포터 한다. 아닙니다. 건물이 11층입니다. 건물이 최대 11층 이상짜리 건물인데 요 위에 공간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보시면 평지붕일 때 보시면 헬리포터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X인 것이죠. 또 4번 가보시면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지하는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니까 되게 다 넓게 이렇게 팝니다. 넓게 파는데 여기도 지하 통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의 쓰임새가 보니까 크게 했어요. 3,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가지고 쓰고 있는데 바닥 면적인데 이쪽에 무슨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 무슨 나이트클럽이다 할 때 여기로 바로 갈수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개방되어진 옥외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000이 아니죠. X인 것입니다. 자 보시고 이제 옥외 피난 계단. 옥외 피난 계단은요. 건물 3층, 건물 1층, 2층, 3층, 3층부터 그 위에 이 공간 가운데에서 공주집, 공주님이 사는 집이다 할 겁니다. 이때 공연장, 주점이 300 이상이고요. 집회장이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쓰고 있으면 옥외 피난 계단을 설치하든지 있는 건축물로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 건물이 틀렸죠. 판매가 아니고 공연장, 주점, 집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건축 제한 쭉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각 지역 지구 안에 건축물들이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이상 토지에 걸쳐, 두 군데 이상의 용도에 걸쳐 있을 때 건축법 적용 어떻게 하느냐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 대지가요 방화 구역에 딱 걸쳐 있다. 방화 지구에 딱 걸쳐 있다 합니다. 그럴 때 요쪽에서는 방화 지구 제한 받지 않고 받습니다. 그런데 요 대지 주인이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요 걸치는 건축물을 딱 건축했다 할 때는 방화지구에 걸치면 요 건축물만 방화지구 제한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경계벽을 딱 사가지고 방화벽으로 구역을 나눠놨다 하면 이쪽 부분들은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해서 보시면 1번 지문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으면 나머지 건물 부분들은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받는다가 아니고 구역이 딱 구분되어지면 다 받지 않습니다. 1번 X가 되겠네요. 근데 미간지구와 건축물이 걸치면 이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다 미간지구 제한을 다 받는다. 이 말은 이제 공이 같이 쭉 나오는 말입니다. 2번 맞습니다. 자, 녹지가 관리와 걸쳐 있다. 그런데 녹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에 걸칠 때는 어떻게 다 적용한다. 이런 말이 일체로 없습니다. 일체로 없어.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우리가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결정할 때 보시면 이것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그런 큰 도시에서는요, 아예 요들 시조례에서 높이를 다 정해둘 수 있다랍니다. 그 조건은요, 큰 도시다, 특별시 광역시일 때만 조례 정할 수 있다 해서 일반적인 지장 구수는 조례로 정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가보시면 상업지역에서는요, 상업지역 딱 나가면 1조를 위한 건축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 저 시골 농촌 마을주가 상업지역 등 또 공업지역은요, 1조 제한이 없어요.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에서만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5번은 X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이 제한 나왔습니다. 오른편에 있죠. 그래서 무엇이냐? 일단은 1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하면요, 그 위치가 상업지역은 안 되고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입니다. 준주거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만 1조 보가 있고, 또 정북 쪽에 1조 보호를 해서 정남쪽에 건물 지을 때만 그렇다 해서 정북 방향 1조 보호를 해서 요 일반 주거와 전용 주거에서만 높이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 자, 두 번째, 일반 상업지역에서는요, 공동주택들 간의 1조, 채광, 또 사생활 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서는요, 같은 대지에 2동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요, 사생활 포기됩니다. 사생활 포기하고 1조건 포기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요, 사생활 포기, 1조건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3번 질문 아까 했죠. 특별시와 광역시만 그 가로구역별로 조례로 높이 정할 수 있다. 아까 했는 게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4번에 하나의 가로구역 높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의 용도별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높이를 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지는 조례 정하는 면적. 아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앞전에 판사할 때 나왔습니다.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할 때 일정 규모 미라분할 금지해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기타 60 정도 미라분할 금지 배웠죠? 제일 작은 것이 바로 주거지역과 도시 외 장소들이죠. 그래서 찾으면 바로 1번 이렇게 알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넘어가십니다. 여기까지가 나왔던 기출문제, 5년간 나왔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5년간 기출문제 테마를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때만 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기타 사항들은요, 문제집 풀이할 때는 싹 다 또 나누게 그때 확대해서 좀 보시고요. 주택법이 나왔네요.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